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하는데 이때 아래층에 있다면 지상으로 대피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옥상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급하다고 창문으로 무작정 뛰어내리는 것은 추락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일 경우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압사 사고가 발생하거나 오히려 탈출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차례대로 줄지어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대피하도록 하며 또한 위급 상황 시 평소 지리를 잘 아는 곳이라 할지라도 비상구나 비상계단의 위치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장 가까운 탈출 경로를 미리 숙지하고 극장과 마찬가지로 노래방의 경우도 오는 3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화재 시 대피로에 대한 방송이 시행되니 조금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피 방법을 모두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시 위험으로부터 비켜갈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으니 사회적 취약계층이 집중 주거하고 있는 이른바 쪽방촌. 이러한 지역의 경우 노후된 시설에 소규모 공간이 밀집해 있어 화재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등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따라서 화재에 대한 철저한 예방만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인데 소화 장비의 경우 작동법을 숙지해야 하는 소화기보다는 화재 시 자동으로 약재가 확산되어 불을 끄는 소화 장비가 효과적이며 화재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휴대용 손전등과 방연 마스크를 미리 갖추는 것도 현명한 방법. 실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4월까지 9개 지역 쪽방촌에 자동 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고 휴대용 손전등과 방연 마스크도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니 해당 지역 거주자라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화재를 대비한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만이 화마의 습격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기 탈출 넘버원과 여성부가 함께했습니다. 2006년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용산의 한 어린이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건. 동네 신발가게 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살해된 한 초등학생. 그리고 2008년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 같은 해 성폭력 전과자에 의한 아파트 승강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까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2년 600건에서 2007년 1081건으로 지난 5년 사이 무려 80% 이상 증가했으며 그 피해자의 나이를 살펴보면 지난 7년간 유죄 판결을 받은 어린이 성범죄 2,802건의 피해자 중 3세가 54건, 12세가 502건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피해자의 수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12건의 피해자는 남자아이로 해마다 남자아이의 피해자도 늘고 있는 추세.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어린이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여성부에서는 매년 2월 22일 우리 아이 지킴의 날로 정해 아동 성범죄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어린이 성범죄의 가해자는 누굴까요? 2007년 아동 성범죄 전문기관인 해바라기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분석해보니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71%. 이 기억이가 아는 사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충격적이게도 가해자 중 아는 사람으로는 가족이 1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친척, 동네 사람, 심지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은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당할 때의 고통은 물론 이후의 후유증도 매우 심각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아이들은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고 불결하게 생각하며 그로 인한 우울증과 공포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밤에 홀로 자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잘 때도 불을 환하게 켜놓기를 원하며 지속적으로 악몽에 시달려 자주 깨고 심한 경우
자다가 오줌을 싸기도 하는 등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성장하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듯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어린이 성범죄. 그렇다면 범죄자들은 어떤 수법으로 아이를 꼬일까요? 그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죄자들이 아이를 유인하는 수법 첫 번째는 와, 너 참 이쁘게 생겼다. 너 과자 좋아해? 아저씨가 과자 사줄게. 저기 갈래? 야, 이처럼 이처럼 칭찬으로 아이의 환심을 산 뒤 먹을 것으로 유인하거나 두 번째 수법 뭐야, 너 뽀로로 인형 좋아하지? 아저씨가 그거 사줄게. 같이 가자. 그래.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준다며 꼬이기도 하고 세 번째 유형은 수진아. 수진이 맞지? 아저씨는 옛날에 네 옆집 살던 사람이야. 지금 니네 집 가려고 그러는데 집에 엄마 있어? 같이 가자. 아는 사람으로 위장해 아이를 안심시킨 후 유인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꼬이는 네 번째 유형은 꼬마야, 너 이 동네 사니? 아저씨가 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동네 세탁소 어디 있는 줄 알아? 아저씨 좀 알려주면 안 돼? 같이 가자. 길을 가르쳐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해 아이를 유인하는 것. 정 씨 집 앞은 평소에도 두 어린이가 자주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는 지난 1월 23일 검거된 초등학생 연쇄 성범죄범이 아이들을 유인한 수법으로 꼬마, 아저씨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저쪽 골목에 가서 아저씨 짐 좀 같이 들어주지 않겠니? 네, 어딘데요? 저쪽으로 좀만 더 가면 돼. 네. 다리 등 몸이 아픈 것처럼 위장해서 아이에게 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해 아이를 꼬이는 것입니다. 저렇게 배우잖아요. 도와줘. 범죄자들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아이를 꼬인 뒤 예상치 못한 장소로 아이를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성범죄의 범행 장소 1위는 과연 어딜까요? 참 충격적인 화면이었습니다. 자, 어린이 성범죄 장소 1위는 어디일까요? 네, 이곳을 좀 주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낸 문제 같아요. 네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무래도 이 성범죄를 이제 저지르려면 좀 밀폐된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밀폐된 공간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혼자 사는 남자가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저 성현 씨 혼자 살죠? 예. 혼자 사는 남자가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범죄를 저지른다. 정답! 위기 탈출 넘버 1. 어린이 성범죄 사건의 범행 장소 1위는 놀랍게도 아저씨가 글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집 가서 글 좀 가르쳐주면 안 돼? 아저씨가 팔을 다쳐서 그런데 이것 좀 우리 집에 가져다 줄래? 아저씨 강아지가 아픈데 우리 집 가서 좀 돌봐줄래? 저렇게 얘기하는군요. 놀랍게도 범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년간